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10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예, 내일까지도 시장은 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말간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도중에 오늘은 이건 이제 미국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상황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상황은 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혹시 모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상황은 돈이 이제 시장이 너무 많이 풀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비단 월드와이드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조금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게, 미국 경제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세계적으로 특히 제3세계 쪽은 완전 폭망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주식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일상생활, 직장 이런 게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옛날 IMF 때처럼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 미국 물가가 13년 동안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재점화가 되고 있다. 미국 6월 소비자 물가가 5.4% 정도 급등이 나왔다. 6월 한 달 동안에 이 정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코로나로 70만 명이 공식적으로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이거 전에 이제 가장 공식적으로 사망자 수가 많았던 것은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코로나가 이제 그걸 따라잡게 된 거죠. 아직 델타 변이로 코로나는 진정이 안 돼서 잘못 걸리면 병원비로 수만 불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 의료보험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유튜버 중에 이제 미국 유튜버 있습니다. 그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미국 내에서 방송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쪽 보잖아요. 인터뷰 같은 거 하다 보면 코로나 약이 남아 돌아요. 파이자든 뭐든 언제든지 공짜로 가서 맞을 수 있는데도 미국인들은 안 맞습니다. 뭐 정부에 대한 그런 불만인지 정부를 못 믿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좋고, 기름값은 매일 오르고 있고, 지금 유가 많이 오르고 있죠. 기타 물가도 너무 비싸져가지고 출근해서 회사에 오는 것 자체에 대한 비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약간 출근 자체를 약간 거부하는 거야. 출근해서 내가 하루에 10만원 벌고 있었는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져서 하루 8만원 7만원밖에 못 벌게 되는 거야. 물론 뭐 대중교통이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이 그렇듯 여기도 대중교통은 없고 자가용으로 출근해야 함. 뉴욕 같은 데는 뭐 지하철 잘 돼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는 미국의 땅덩어리가 워낙 넓지 않습니까? 자, 코로나 터지고 국경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에 미국의 노동 인력을 해외에서 충당하지 못함. 원래는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해갖고 뭐 전 세계인들이 미국에 가서 돈을 벌고 오겠다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워라밸, 자택근무를 선호하는 등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200만 명인데 얘들이 그냥 은퇴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죽기 싫으니까. 그냥 뭐 집에만 있겠다 이거죠. 수많은 의료직 사람들이 관뒀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한 의료마비 때문에 비코로나 과의 수요가 대폭 많이 줄어서 레이오프나 펄러프가 뭐지? 이게 이제 해고가 아니라 이제 파업 휴가. 일시해고네요. 일시해고. 이게 이제 자금 부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해고하는 게 이제 fall off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발음 맞나 모르겠네. 자, 어쨌든 제가 영어 손 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자, 레이오프는 이제 해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 업종, 특히 외식, 의료, 교육 부분 이쪽 일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해당 업종의 1년난으로 인해서 비용이 크게 증가했고, 육아 비용도 말도 안 되게 비싸지니까 여자들이 차라리 직장에 관두고 집에 남아서 육아를 하는 게 더 낫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고용주들이 새로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또 언제 관둘지 모르니까 채용이 바로바로 안 되는 겁니다. 해외 인력 충당이 없다 보니까 외노자들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노동 집약적인 1차 산업, 사업장들은 일손이 없습니다. 이게 일손이 없으면은 생산이 안 되죠. 원자재의 비용 증가 및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1차 산업이 지금 돌아가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확실한 이거 댓글로 남겨준 거 제가 캡처해 왔는데, 지난 40년 동안 생산성이 올랐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 아니요, 생산성을 높인 것은 모두 기술 발전이다. 당신은 여전히 시간당 10달러밖에 가치가 없다. 10달러면 1200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집에 머물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가계에 폭등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값싼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올려
자, 미국에서 조그마한 이것도 이제 어떤 분이 실제 미국에 살고 계신 분이 글을 남긴 거예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10% 많게는 2배 넘게 오르고 있대요. 미국 물건 값이. 순식간에 이것도 품절이 되고 매장의 3분의 1은 재고를 채우지 못해 비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물건이.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서 레스토랑 같은 조금이라도 힘든 직업은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이러니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인건비는 치솟고 물건값도 오르니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음식값을 올리니 손님은 줄어들고 조그마한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물류대란, 생산 인력 감소, 재고 부족,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등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뉴스가 요 근래 매일 나오고 있다. 사실 현장에서는 몇 개월 전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미국 자본의 대량 살포, 엄청난 자산버블, 충분한 시력급여, 뭐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면서 한국도 어떻게든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되겠죠. 여기 모든 분들은 만약에 대비해서 안전 벨트 꽉 매시고 나름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가게 서브 구한다고 인터뷰 보러 가기 전에 글 하나 올리고 갑니다. 생존을 위해서 지금 가게랑 서브랑 투잡을 뛰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사실 근데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은행에 넣을 수도 없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건을 좀 사나? 뭐 이런 것도 조금 그냥 제 생각에는 원래는 이제 금 같은 안전 자산을 사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돈이 조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주식이나 이런 데를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다든지 어쩔 수 없죠. 뭐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그때 되면 이제 그때는 은행에 넣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현금은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뭐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이게 뭐 100%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를 많이 조금 보는 편입니다. 나스닥 선물지수를 딱 보니까 지금 보면은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박스권은 만들면 괜찮아요. 근데 박스권은 못 만들고 여기서 밑으로 하락이 나오게 돼 이탈이 나오게 되면 이제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미국이 원래대로면 미국이 이제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래도 그 부채 한도를 늘리는 거를 합의는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채 한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검색 옵션 최신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대출 연쇄 중단. 근데 이거 중단해야 됩니다. 이거 옛날 버블이 터졌을 때 은행권에서 되게 무분별하게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버블이 터진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미리 경험했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 좀 뭐 다른 나라가 망한 거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까 이렇게 미리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부채 한도가 협상이 됐어요. 미국, 중국 리스크에 당분간 혼조세다. 회의록 주문해야 된다. 도깨방망이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도깨방망이 이제 금나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뭐 이런 거였는데 여기 대체 자산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 인프라, 리츠, 우선주, 채권, 금 다 안전자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여기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먹그룹 일각에선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이렇게 해서 경향신문에서 뉴스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예상보다 물가 오름세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다 지금 안 좋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신중하게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 활성화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조금 일단 부채 협상은 나름대로 된 것 같은데 되게 웃긴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엄청 나거든요. 매출 영업이익 엄청 난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빠져나가니까 이거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자, 미국 부채 한도 이게 협상은 됐는데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미국 채권 가격 올라갔다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국채 수익률이 처음으로 1.6%를 돌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긴축 통화, 인플레이션 영향인데 국채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주식은 떨어진다. 예, 요게 이제 정형화된 공식이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 올려드린 이유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 보면 고용 충격, 경제 회복 둔화 우려 이렇게 나오는데 부채 협상은 됐지만 그게 단발성이란 거거든요. 12월 달에 아무래도 12월 달까지인데 지금 과거에 미국이 부채를 협상을 계속 부채 한도를 늘려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다 돌파를 했고, 이번에도 부채 협상은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특수한 게 뭐냐면 과거보다 좀 더 심하다는 거죠.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많이 조금 심한 상황이어서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면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항상 체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제 조금 조심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일자리 19만 개가 늘어났다. 시장 예상치인 50만 개 크게 하회. 일자리가 뭐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규 고용 보고서가 충격적으로 부진하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고용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백신이 경제를 살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이제 어린이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네요. 자, 시장 예상치 이거는 한번 좀 볼만 하겠네. 보면 레저, 소매업 등 민간 일자리가 올라가고 공공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11월 테이퍼링 준비, 연준 셈법 복잡해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일자리가 없고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테이퍼링을 바로 못합니다. 바로 못해요. 근데 보면 하이어링 이렇게 나와 있고 굉장히 지금 일자리는 많이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일자리에 내가 취업을 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물가 올라가는 거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죠. 거기다가 아시겠지만 그 외국인을 지금 외노자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산 매입 구조 이런 거 상당한 추가 진전이 나타나야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 테이퍼링은 아마 한 번 더 미뤄질 가능성이 나왔겠죠. 테이퍼링이 미뤄지면 일단 국내 증시에는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이게 이제 계속 좀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기분이어가지고요. 그거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 저는 약간 조금, 우리가 약간 경각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언제나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관리 드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요새 좀 걱정입니다. 왜냐면 주식으로 많이 벌어야 되는데, 주식 수익률이,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떨어진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우리 국가가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게끔, 대한민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요. 미국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전 세계가 다 망한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